예. 어, 알아볼 거는 저 피해의식.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상황 통제권을 가해자에게 빼앗긴 상황에서 일을 당한다. 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피해를 봤다고 느끼는 상황에선 보통 상황 통제권이 어쨌건 자신에게 없다고 느껴질 때가 대다수이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상시로 느끼기 때문에 언제나 통제권에 집착하며 여유가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 설령 상황 통제권을 자신이 얻는다고 쳐도 언제 이럴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정신적인 피로도를 매우 상승시킨다. 환경이 좋건 좋지 않건 각자의 이유로 자신의 약점, 자신의 욕망, 자신의 열망, 자신의 행복이 억제된다. 혹은 아주 운이 나쁘게도 불행한 사건, 사고를 겪어 생길 수 있다. 피해의식의 종류도 각자 전부 다른 요소와 분야가 있어서 당장 남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환경은 사람에게 방어 기제를 만들게 되고 이러한 방어 기제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이 바로 피해의식이다. 어떤 면에서 피해의식은 자신의 취약점에 대한 과도한 경계와 두려움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숨겨진 피해의식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악화되면서 피해망상이나 공격성, 다른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과 정신과적 질환으로 진행되기 쉽다. 이럴 때 피해의식은 인간의 생존을 유지하도록 방어하는 본능이면서 인간의 악행을 야기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즉, 필요악에 가까운 심리작용일 뿐이다. 실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그것을 피해자의 인식 탓으로 떠넘기기 위한 완곡 표현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누군가가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부당함을 제기하는데도 1번 항목처럼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상황인데 과민 반응을 한다는 식으로 문제를 덮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깎아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령 부조리나 갑질과 같은 부당한 관계에서 비위를 맞춰주지 않았다거나 내부 고발을 했다고 해서 괘씸죄를 불이익을 받는 A씨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A씨가 피해의식이 강해서 그렇다 라고 잘못을 피해자에게 떠넘긴다. 이건 피해의식이 아니라 책임 회피를 위해 말을 가져다가 쓰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당신이 그런 고통을 받았어도 그 고통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훌훌 털었어야지라는 논리로 당사자가 고통을 극복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는 경우라든지 은따 같은 경우엔 직접적으로 괴롭히진 않더라도 각종 모임이나 사적인 침묵에 서서히 소외시키거나 당사자의 말엔 대충 대답하거나 정색으로 일관하면서도 본인이 잘못한 게 있냐는 질문엔 마냥 본인들이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왜 혼자 예민해서 사람들 불편하게 하느냐는 식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피해 의식. 난 이걸 왜 지금 찾아보고 있냐면 내 자신도 피해 의식이 너무 많아. 이 지금 내가 31살인데 나의 이 과거들을 훑어보면 20살, 한 21살, 22살부터 피해의식이 계속 쌓여갔던 거예요. 나한테 피해의식이 뭐냐면 세상이 그냥 다 족같았어. 잘 사는 새끼들, 돈 많은 새끼들, 집이 부자, 화목한, 뭐 국회의원, 의사, 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직장,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연예인. 그 모든 거에 전부 다 나는 어떤 배신감과 어,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내가 어떤 심정인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었어. 근데 이걸 내가 언제부터 차츰 좀 알아가려고 했냐면 1년 전부터 한 30살, 한 29살 때부터였나? 내 삶을 한번 훑어봤거든. 왜냐면 30살이 되는 그때가 뭔가 그 29살 때의 1년이 뭐 주마등이었어.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20대의 마지막을 보내는 그 정리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많이 아쉬웠던 게 뭐냐면 사람 간의 관계를 어떤 이성과의 관계를 내가 너무 놓쳤던 거야. 그게 그냥 직역하자면 그냥 그 청춘 때 섹스를 많이 했어야 됐는데 많이 못했던 거. 그리고 왜 내가 많이 못했을까 스스로 분석했을 때 어떤 피해 의식과 방어 기제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을 내가 만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물론 부가적으로는 뭐 내 얼굴이 뭐 족같다, 뭐 못생겼다, 뭐 성격 개 그지 같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 그거 뭐 씨부리면은 그냥 받아들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에게 피해 의식이 많다는 걸 내가 인지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선 첫 번째는 문제를 일단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나는 피해 의식이 나에게 많다는 걸 알았으면 이제 이 피해 의식을 어떻게 중화시킬 수 있냐, 어떻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냐. 누구나 모두가 다 피해 의식 가지고 있어. 모두가 다.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도 부처님도 석가모니도 다 가지고 있어. 난 사람이라면 맞아.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풀어내느냐는 어떤 개인에게 달려 있는 거야. 이거는 진짜 누구 뭐 탓할 수가 없어. 물론 진짜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있겠는데 난 그런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이야기를 할게. 피해 의식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건 또 이야기가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오늘인가 어젠가 광주에서 고교생을 또 일면식도 없는 20대 사람이 또 칼로 찔러 죽였다대. 어, 그 남성은 가해자는 피해의식에 서려
있는 거지. 근데 나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 섬뜩해. 이게 지금 시대는, 아니 한국의 2026년 한국은 피해의식이 엄청 높다고 나는 생각이 돼.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가 이건 위험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남 일이 아니야 절대로. 진짜 뭐 정상인 뭐 평범한 사람들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피해의식에 휩쓸리면 극단적으로 가. 진짜 그냥 사람을 그냥 이유가 없이 죽여버리는 경우가 나와버려. 아닌 것 같이 다들 그 PC방에서도 이제 사람 그 다투다가 결국엔 죽였던 사람도 있어. 그런 것들도 있고. 아무튼 이건 너무 무거운 이야기고 다루면 안 되는 이야기니까 넘어가고. 어, 천천히 나에 대해 살아가 볼 거야. 천천히 나에 대해서. 남들 시선은 다 조까. 내가 첫 번째야. 자, 피해의식. 어, 이제 피해를 당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이지. 과정이고, 이 피해의식은 방어 기제랑 같이 올라가. 자기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잖아. 방어 기제도 같이 뒤따라오는 어떤 상호적인 에너지고, 프레이밍, 구조화, 이게 뭐냐? 나도 몰라. 어떤 사건을 이해하거나 반응하기 위하여 일화적 지식이나 전형적 기억 등을 바탕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기 위한 뜻을 형성하는 행동임과 동시에 이러한 행동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론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자, 의사결정자의 어떤 특정한 선택에 따른 행동, 결과, 그리고 만일의 경우까지 고려하는 이해라고 정의하였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어떤 관점을 통해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프레이밍, 프레이밍. 포수가 투수의 공을 포구할 때 심판에게 유리한 판정을 받기 위해 미트를 움직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프레임. 프레임이란 사람이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UC 버클리의 인지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정립한 개념이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면 코끼리를 떠올려. 언론과 정치 분야를 중심으로 프레임 이론을 분석한다. 레이코프는 민주당 지지자이고 민주당에게 선거운동 자문을 하기도 했다. 공공의 질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인가? 개인은 공공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없는가? 개인의 자유를 위해 공공의 안전은 간과되어도 옳다는 것인가? 이분법적 프레임이다. 선택지를 축소시킨다. 침해냐 보호냐. 그리고 특정 가치 판단으로 논제를 유도한다. 공공의 질서가 만약 해당 프레이밍에 대해 고지고대로 답하게 되면 답변자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
개인의 자유가 공공의 안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 공공의 질서는 개인을 넘어 모든 이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공공에 대한 개인의 책임은 절대 좌시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공공의 자유를 적대시하는 것은 이기주의이며 윤리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다. 예를 들어 과도한 확대 해석이다. 나는 공공의 질서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한 것이지 공공의 책임을 져버리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 개인이 공공의 질서 위에 올라 공공의 안전을 수정하고자 하는 행위 자체가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 모두를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나는 그러한 것을 추구한 적이 없다. 공공의 질서를 수정하고자 한 적도 없다. 공공의 질서를 수정하고자 한 적이 없는데 왜 공공의 질서가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논쟁을 유발했는가? 공공의 질서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맞다. 모순 때문에 공공의 질서를 수정하겠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된다. 제대로 된 논리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이 자리에는 자신의 주장만 하러 온 것인가? 그런 행동들이야말로 이기적이에 대한 반증이며 자기 중심적 사고라는 것을 모르는가? 확대 해석이며 공공의 질서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맞다. 과도한 법이 개인을 희생시킨다. 같은 말만 반복하며 제대로 된 답도 못하는 것인가? 공공의 질서를 무시하는 당신과 같은 비현실적 이상론자들의 그릇된 주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공공의 질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혹은 보호하는 것인가? 개인은 공공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없는가? 개인의 자유를 위해 공공의 안전은 강가되어도 옳다는 말인가? 여기서 이 사람은 이 질문에는 이 질문을 말한 사람은 이런 주장인 것이 개인아 공공의 질서를 지켜라 를 내포하고 있는 거지. 색깔로